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무한 구간에서의 적분 두 가지 형태를 배웠었죠.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의 적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앞에 두 가지 형태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주어진 값은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셔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분을 구해라 하고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 이 기호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나눕니다. 적당한 a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하나 하고 a부터 연결이 돼야 전체가 되지요. 이어서 해야 됩니다.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둘로 나누셔서 각각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적분, 앞에서 배운 두 가지 형태지요.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적분하는 형태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타입,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타입. 그렇죠? 이 두 개의 타입의 그 이상 적분을 계산하셔서 둘 다 존재해야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가 존재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하실 텐데 어떤 걸 먼저 계산하든지 계산해서 첫 번째 것이 발산한다라고 판정이 되면 두 번째 것은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는 발산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물론 첫 번째 것이 값이 나왔다면 두 번째 것도 계산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값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를 이렇게 둘로 나누셨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첫 번째 형태는 t부터 a까지 적분해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서 값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는 a부터 s까지 적분하셔서 이번에는 s를 무한대로 보내서 그 극한이 존재하는지 검사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둘 다 존재하면 그 두 값의 합이 되는 그 값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것의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변수도 하나는 t를 사용하고 하나는 s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물론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계산할 수 있다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변수를 써서 혹시 같은 모양의 상쇄되는 모양이 있을 때 그걸 없애버리면 안 돼요. 변수가 다른 걸로 사용됐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해서 같은 걸로 썼을 때는 같은 걸로 썼지만 다른 거야 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변수를 사용하세요. 다른 변수를 사용하면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혼동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놓은 것은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하고 절대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fx dx.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값을 보면 적분이 대칭 구간인 것처럼 보여요.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대칭 구간에서 적분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주니까 위에 있는 s는 무한대로 갈 거고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것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하고 같은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것은 콧이라는 수학자가 예, 그 얘기를 했던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예, 이것을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이상적분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면 예, 적분에서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값이 어떨 때에는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값을 특별하게 코시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코시의 principal value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예, 해서 코시의 principal value라는 뜻으로 CPV라고 씁니다. 예, 이니셜로 쓴 거예요. 코시의 principal value 이렇게. 자, 우리말로 하면 코시의 으뜸 값이다. 예, principal. 예, 으뜸. 예, 주요한 그런 뜻입니다. 예, 해서 으뜸 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자,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결국은 코시의 principal value를 계산한 게 돼버립니다.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보고 예, 마찬가지로 코시의 principal value라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가볼까요? 자, 우선은 예제 3번 보세요. 교재에 이상적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자, 그러면 이 이상적분은 둘로 나눠야 된다라는 건 알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나눌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것은 당연히 원시 함수에 의존합니다. 원시 함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기 가장 간편한 곳에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네요. 우리는 이것의 원시 함수가 아크텐전트 x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x를 어디에서 계산하면 가장 간단한가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0을 선택한 거예요. 아크텐전트 0 하는 것은 텐전트 얼마가 0이냐? 예,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찾아야 텐전트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찾으면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텐전트 0은 0이에요. 그러면 0이라는 것은 계산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A를 0으로 선택해서 이 적분을 둘로 나누면 가장 간단하게 되지요. 0이 아닌 수를 선택했다 그러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0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0을 선택해서 계산을 했어요. 둘로 나눕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0을 가지고 둘로 나눠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예,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예, 이 두 가지 경우를 극한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왼쪽 적분은 예,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지요. 그렇죠? 오른쪽 적분은 0부터 s까지 변수를 t와 다른 s로 사용을 했습니다. 0부터 s까지 적분하시고 s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적분의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원시함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산하셔야 되죠. 앞에서 배운 걸 다 응용을 하셔서. 자, 그래서 아크텐전트 x를 가지고 첫 번째 족부는 t부터 0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에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고, 그렇죠? 오른쪽 족부는 아크텐전트 x를 0부터 s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에 s를 무한대로 보내주고, 그렇죠? 자, 그럼 왼쪽 거부터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한 거 아크텐전트 0이고 t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t고 0 대입한 거에서 t 대입한 거 뺄 거니까 아크텐전트 0에서 아크텐전트 t 빼주고 그 결과에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고 그렇죠? 오른쪽 값은 s를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거 뺄 거니까 s를 대입한 거 아크텐전트 s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크텐전트 0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텐전트 0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크텐전트 0은 0이에요. 그럼 계산할 게 없죠. 자, 그러면 s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s의 극한하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t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삼각 함수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앞에서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예, 텐전트의 역함수지요. 그래서 텐전트라는 것을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에서 선택을 할 텐데, 예, 그런 범위가 무수히 많이 선택될 수 있으니까 약속을 한다고 했어요. 해서 텐전트를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선택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텐전트가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의 그래프는 당연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텐전트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잘라냈으니까 예, 아크 텐전트는 역시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값을 갖게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아크 텐전트의 그래프는 변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크 텐전트는 이렇게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변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는 이렇게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다가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은 아크 텐전트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다가가고 그걸 뺄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아크 텐전트 s가 2분의 파이로 다가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서 파이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는 파입니다.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이상적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를 계산해라.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기호를 썼으니까 이건 이상적분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적분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구해라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둘로 나누셔야 돼요. 앞쪽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게 있지요. 분자에 1을 먼저 사용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원시함수는 아크 텐전트 x고
둘로 나눕니다. 뒤쪽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x를 가지고 또 하나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1 플러스 x제곱 미분하면 2x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에 2가 있으면 계산이 쉬울 거고 분모의 도함수니까. 그런데 분자에 2를 갖다 곱해주면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 원래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로그 절대값 1 플러스 x제곱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렇죠?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시함수는 다 아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아크텐전트 파트가 있으니까 0을 가지고 둘로 나누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0을 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라는 값은 0을 가지고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나, 0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적분 앞에서 배운 첫 번째 형태입니다.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고 t부터 0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이라는 것도 0부터 s까지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 값인데 원시함수를 알고 있어요. 앞에 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그 텐전트 x, 뒤에 거 1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것은 2 곱하고 다시 2로 나눴으니까 예, 1 플러스 x제곱분의 2x라는 게 로그 절대값 1 플러스 x제곱. 근데 1 플러스 x제곱은 절대값 필요 없지요. 항상 플러스니까 해서 로그 1 플러스 x제곱. 그럼 앞에 2분의 1 곱해줬으니까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자, 그럼 원시함수를 알았습니다. 이제 0부터 s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s를 무한대로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s제곱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뺄 거지요.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런데 아크텐전트 0, 0입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0의 제곱은 0이니까 1 더하면 1. 로그 1이 0이지요. 로그 1이 0이니까 2분의 1 곱해도 0이지요. 해서 뒤에 거 마이너스 쪽 파트 두 개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는데 아크텐전트 s는 s가 무한대로 가주면 값이 있습니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요. 그렇죠? 하지만 뒤쪽에 있는 로그는 어떤가요? s가 무한대로 가니까 제곱한 것도 무한대로 가고 1 더해도 무한대로 갑니다. 편수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 취해도 무한대로 가지요. 아주 천천히 가겠지만 역시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예, 해서 발산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무한대로 가는 거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해봤자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예, 해서 이 극한은 결국은 무한대로 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라는 함수를 적분한 이 이상 적분은 발산한다. 예,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의 이상 적분은 발산하는 거죠. 값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라는 것은 코시의 으뜸값이라는 것은 값이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CPB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이 함수의 CPB라는 것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처럼 생긴 것에 극한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원시함수는 이미 똑같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아크텐전트 x, 뒤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x는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그럼 이것을 먼저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변수 s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적분 계산할 때 같은 변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자, 그러면 s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s 대입한 걸 빼줍니다. 아크텐전트 s 그리고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의 제곱. 그렇죠? s를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거 뺄 거니까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그리고 2분의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s의 제곱. 이걸 뺄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뒤쪽에서 x제곱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대칭인 모양으로 s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s를 대입하나 제곱을 하면 똑같아져요. 그렇죠? 예, 해서 로그 파트가 제곱해서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상적분을 계산하면 이 부분이 발산하는 파트였는데 이렇게 같은 변수를 사용하니까 제곱돼 가지고 똑같아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발산하는 파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결국은 수렴하는 파트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크텐전트 s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이런 값이 됐고 거기다가 s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아크텐전트 s는 2분의 파이로 가고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는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갑니다.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죠. 해서 파이라고 값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해서 CPB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CPB와 이상적분의 관계를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CPB가 이렇게 존재해도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이상적분은 둘로 나눠서 각각 존재해야 전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CPB는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CPB는 이상적분하고 항상 같은 값을 가져요. 존재할 때, 이상적분이 존재할 때. 이해됐죠? 하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CPB만 존재하고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무한 구간에서의 이상적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